사랑의 울타리. 우리가 살던 집에는 울타리가 있었다.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나무 울타리. 10년에 한 번씩 아버지가 직접 붓을 들고 칠해줘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희미한 페인트 냄새와 그 틈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 넝쿨 장미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나는 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불순한 의도가 이 울타리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다. 나에게 그 울타리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물리적 구현이었다. 내가 5살이던 해, 아버지는 밤새도록 울타리를 둘러싼 철조망과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새로운 울타리를 세웠다. 못을 박고 톱질을 하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다음날 아침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말끔한 하얀 울타리 앞에서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이게 우리 소라의 세상이다. 이 안에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날 이후 울타리는 나의 우주였다. 뜰에 심어진 사과나무와 엄마의 허브 텃밭,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실이 이 울타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울타리 밖 세상은 늘 소란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가끔은 무서웠다. 낯선 강아지의 날카로운 짖음, 밤늦게 들려오는 취객의 웅얼거림, 혹은 학교에서 겪었던 작은 배신감 같은 것들. 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소음은 미미한 배경음으로 변했다. 울타리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감이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곧 경계의 명확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매년 봄 울타리를 따라 붉은 넝쿨 장미를 심었고, 그 장미들이 만개할 때면 울타리는 딱딱한 경계가 아닌 부드러운 사랑의 장벽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우리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울타리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셨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안심하셨다. 그때의 울타리는 어머니의 불안이 만들어낸 투명하지만 견고한 보호막이었다. 울타리는 사랑으로 지어졌고 사랑으로 유지되었다. 성장의 역설 울타리가 벽이 될 때, 문제는 내가 울타리 밖 세상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다. 10대 시절 울타리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대한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울타리 밖에서 들려오는 또래들의 웃음소리,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자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발걸음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울타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다. 울타리 밖은 위험하다. 내가 이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한데 왜 굳이 위험을 자초하려 하니? 아버지에게 울타리는 변함없는 사랑의 규칙이었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효도이자 안전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타리 문 앞에서 눈물에 젖은 채 서 계셨다. 아버지는 현관문 앞에서 굳은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의 꾸지람은 물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울타리를 깨고 나간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너는 왜 아빠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한 울타리를 무시하고 나갔니? 너를 지키려는 아빠의 마음을 왜 몰라주니? 나는 소리쳤다. 저에게는 제 세상이 필요해요. 이 울타리는 아빠의 세상이지 제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울타리는 무너졌다. 아니,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둘러싼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울타리가 보호가 아닌 구속으로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다. 울타리의 하얀 페인트는 순수성을 잃었고, 넝쿨 장미는 얽매이는 쇠사슬처럼 보였다. 경계의 재정에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다. 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에게 울타리는 침묵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두고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실패를, 나는 반항의 흔적을, 어머니는 균열을 느꼈다. 몇 년 후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견고했던 나무 울타리 한쪽 면이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나무 판자들이 산산조각 나고 붉은 장미 가지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부러진 울타리를 한동안 내버려 두셨다. 쓰러진 울타리 너머로 밖이 훤히 보였고, 밖에서는 우리 집 안뜰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처음에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다. 외부의 시선, 노출된 사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경계가 사라진 공허함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울타리는 외부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우리 가족의 공간임을 세상에 선언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울타리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영역을 정의하고 보호해주는 것이었다. 어느 주말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울타리 같이 다시 만들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는 새 나무를 사왔고 다시 함께 못을 박고 톱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다. 첫째, 우리는 정문 옆에 작은 쪽문 게이트를 달았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문이었다. 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필요할 때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게요. 하지만 제가 다시 닫고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쪽문은 자율적인 출입을 상징했고 아버지는 그 쪽문을 만들면서 아무 말 없이 나를 신뢰해 주셨다. 둘째, 우리는 울타리의 눈높이 부분에 작은 엿보기 창비호를 만들었다. 아주 작은 원형 구멍으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안에서 밖의 세상을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 어머니는 그 구멍에 넝쿨 장미 가지가 엉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셨다. 이 작은 창은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계였다. 새로 세워진 울타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았고 색깔은 완벽한 하양 대신 약간의 회색빛이 도는 미색이었다. 완벽함 대신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계를 선택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울타리. 시간이 흘러 나도 성인이 되어 나의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의 울타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의 울타리는 두 사람 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세워지는 존중의 벽이었다.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소통이 단절되어 서로 고립된다. 이는 아버지가 처음 나를 보호하려 했던 방식이었다. 울타리가 너무 낮거나 없다면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 쉽게 침해당하고 관계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상처 입는다. 진정한 사랑의 울타리는 우리라는 공동의 공간을 정의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나와 너의 독립된 영역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구속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너는 저기까지가 너의 영역임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 영역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우리가 함께 쉴 수 있는 마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 울타리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세운 보호막이었다면 지금 내가 세우는 울타리는 서로 합의하여 만든 규칙이다. 이 규칙 안에는 쪽문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간과 엿보기, 상상대방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하는 궁금증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집 울타리를 바라본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미색의 울타리. 장미가 활짝 피어 있고 작은 쪽문은 견고하게 닫혀 있지만 언제든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울타리는 나에게 속삭인다. 사랑이란 서로의 개별성을 지켜주면서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그 경계를 낮추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라고. 사랑의 울타리는 결코 가두는 벽이 아니라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명확한 약속임을 말이다. 이제 그 울타리는 내가 세운 가장 아름다운 경계이다.